겨울왕국 2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엘사가 과거를 회상하다가 1편에서 자기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떠올리고는 막 부끄러워서 막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입니다. 손발이 오글오글. 예, 이것은 이 영화의 제작자들이 뮤지컬 영화를 그저 잘 연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뮤지컬 영화로서 겨울왕국이 관객에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는지까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를 같이 볼까요? 예, 오늘은 좀 팝송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팝송. 예, 이 한국인들은 좀 후렴구에 렛이라는 이 사역동사가 반복되는 노래를 참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이 대표적으로 이제 비틀즈의 Let It Be, 블랙 아이드 피스의 Let's Get It Started, 제니퍼 로페즈의 뭐 Let's Get Loud 등이 있는데요. 뭐 그 중에서도 겨울이 되면 특히 많이 찾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겨울왕국의 주제곡 Let It Go입니다. 그러네요. 그냥 더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할래? 네. 둘 중에 하자. 하나 우리 네. 좋아하는구나. 네네. 오늘의 영화가 겨울왕국이다. 근데 이 겨울왕국이 우리 때 백설공주급. 겨울왕국이 지금 어린이 세대에는 거의 뭐 이거 모르는 친구 한 명도 없을 텐데 겨울왕국을 왜 가져오셨을까? 예, 겨울왕국이 좀 영화연구소에서 소개하기에 안성맞춤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하나의 경제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흥행 성적을 대단히 거뒀고요. 우리나라에서 시리즈물이 2편 연속 1,000만 관객을 달성하면 쌍천만 영화라는 표현을 붙여주는데요. 겨울왕국은 1, 2편 모두 세계 티켓 수입으로 10억 달러를 넘겼으니 양 10억 달러 영화, 환율 반영해서 양 1조 3천억 원 영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와. 특히 2편은 1편에서 형성된 팬덤까지 더해지며 하나로 1조 9천억 원의 티켓 수입을 올렸는데요. 이는 세계 역대 영화 매출 순위 중 13위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겨울왕국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요. 뭐 한 2주 전쯤 엄청나게 한번 추워졌었잖아요. 그렇죠. 좀 최근에 조금 또 따뜻해지긴 했지만은 뭐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거 겨울왕국 실화였어요?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추운 겨울과 따뜻한 겨울은 각각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올해 3분기까지 너무 따뜻해서 아우터를 많이 못 팔았던 백화점은 최근에 있었던 그런 추위를 굉장히 반가워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편의점은 호빵과 군고구마 같은 거를 파는데도 강추위는 별로 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씨가 우리 호주머니 사정을 어떻게 하느냐, 자영업자 경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에 따라서 이 경제 효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영화부터 한번 볼까요? 예, 오늘 내용을 소개하는 마음이 좀 어느 때보다 가벼운데요. 이 겨울왕국이 1, 2편 모두 1조 3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에서도 2편 모두 1,000만 관객을 동원했기 때문에 대부분 관객이 이 내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줄거리 소개는 우리 스토리텔링 리뷰어의 숙명이므로 한번 2편을 중심으로 내용 요약해 보겠습니다. 겨울왕국 2는 동화에 대한 조금 다른 시선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뭐 기존 서부극이 그려온 착한 백인과 나쁜 원주민의 대립 구도에 의문을 던지며 나타난 웨스턴 작품을 수정주의 서부극이라고 한다면 겨울왕국 2는 수정주의 동화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넓게 봐서 아동용 만화와 애니메이션까지 동화로 분류한다면 이러한 동화들이 그리는 세계관은 지나치게 왕국 중심인 측면이 있습니다. 겨울왕국 2보다 많은 관객을 세계에서 동원한 라이온 킹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네. 심바의 아버지 무파사 왕권의 동생인 스카가 도전하며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심바와 무파사를 선으로 또 스카를 좀 악으로 그리는 건 지나치게 장자 중심인 세계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심바가 태어났을 때 막 심바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왕국의 동물들이 모두 축제하듯이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근데 이제 맹수의 새끼가 태어났다고 막 기뻐하는 신용해야 하는 이 초식 동물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 뭐 이런 겁니다. 갑자기 네.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네. 산중호걸이라는 호랑님의 생일날 토끼랑 여우가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토끼는 춤추고 여우는 바이올린을 켰는데 과연 토끼는 춤을 추고 싶었을까? 이게 약간 공포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덜덜 떨면서 호랑이랑 바이올린 여우 키고. 사이에서 토끼는 과연 춤을 추고 싶었나? 아우 역지사지하게 되네요. 예, 마찬가지로 이 겨울왕국 2에서는 뭐 엘사와 안나 이 자매가 이끌어가는 왕국의 통치가 과연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게요. 이게 왕국 통치 능력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 같은데 자 심바 부자와 스카를 선악으로 나누는 게 장자 중심의 세계관이다. 요런 말씀을 해주셔서 어머 이런 얘기가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겨울왕국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동화 속 왕국이라는 거는 확장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와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다른 존재에 대한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식민지 확장에 뭐 폭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단 주인공 엘사는 이 아렌델 왕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자매인 안나와 함께 왕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엘사의 특별한 마법은 1편에서는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고 하지만 2편에서는 이를 적절히 컨트롤하며 겨울왕국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사가 어느 날 왕국의 역사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엘사의 할아버지가 왕일 때만 해도 왕국의 북쪽에 사는 노덜드라족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두 세력이 전쟁을 치르더니 둘 사이에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앙금이 생겼습니다. 엘사는 관계가 그토록 급속하게 악화된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이유가 뭐예요? 예, 좀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좀 말씀드리자면 댐 건설 때문이었습니다. 엘사의 할아버지는 노덜드라 땅에 친선의 의무로 댐을 지어줬는데요. 사실 외교에서 온전한 우정이나 선의가 있기를 바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이익을 챙기는 속에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는데 엘사 할아버지는 자기 꿍꿍이를 숨긴 채 노덜드라 땅에 댐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었다니 이런 거에 알게 된다면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특히나 왕국의 정당성을 계속 찾아야 하는 엘사로서는 할아버지의 역사를 좀 부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과연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계를 꿈꾸는 군주 엘사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OTT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여기 음악도 괜찮잖아요. 음악 너무 좋습니다. 아 음악이 아련하고 요 투도 괜찮습니다. 근데 댐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떠올려 봐요. 우리 홍수 때 팔당댐 요런 얘기 아니면 하게 되질 않는데 국가 간에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실 옛날에 처음에 치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땐 수몰 지역이란 단어도 많았잖아요. 네네. 댐이라는 게 분쟁의 원인이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죠. 네, 일단 겨울왕국 속에 나타난 갈등 자체가 실제 역사 속 사건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970년대 노르웨이 정부가 수력 발전 등의 목적으로 알타댐을 건설할 계획을 밝히면서 발생한 갈등인데요. 이 계획은 노르웨이의 소수민족인 사미족이 사는 마을을 침수시킬 위험이 있어서 거센 반발에 직면합니다. 노르웨이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이에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속 갈등과 무척 닮아있죠. 사미인들이 한동안 노르웨이 정부와 협력을 거부한 것도 영화와 닮은 꼴입니다. 수년간 이어진 반발에도 결국 수력발전소 건설이 1987년 완료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어때요? 네, 여러 갈등이 있었고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류에서는 강을 활용해서 수자원과 전력을 확보하고 싶고 하류에서는 상류에서 강을 막아버리면 수자원이 부족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의 갈등인데요. 최근 에티오피아는 블루나일강 상류에 건설 중인 수력발전댐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티오피아는 2011년부터 르네상스 댐 건설 계획에 돌입하며 이집트, 수단과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댐에 물을 가둬버리면 이 두 나라의 수자원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외교부는 에티오피아가 강 하류 국가들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고요. 에티오피아는 댐을 세운다고 하류에 물이 부족해진다는 건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중국은 아시아의 아마존강이라 불리는 메콩강 상류에 20여 년간 11개의 댐을 세웠는데요. 태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로 연결되는 메콩강 하류 강줄기가 매해 낮아지면서 올해는 여기저기에서 바닥을 드러내고 이것이 외교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메콩강 주변국을 지지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미중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와 옛날 생각난다. 세계지리 메콩강 일대 이 곡창지대 이런 네네네. 얘기 생각나네요. 자 근데
날씨가 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감적으로 알거든요. 추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1편에서는 이제 너무 추워서 꽁꽁 얼어버린 왕국이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되면서 이를 녹이는 게 국가적 과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를 않으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죠. 반면 현실 세계 유통가에선 일반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더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백화점 매출 때문인데요. 요즘에 뭐 백화점 가서 뭐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고 뭐 팝업 스토어에서 기념품도 사고 베이글도 사 먹지만 뭐 백화점에선 이런 매출에 막 크게 막 반기면서 웃기만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감 나가는 겨울 아우터를 파는 게 겨울철 백화점 실적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 추워져서 요즘에 뭐 너무 추워졌다가 뭐 살짝 따뜻해지긴 했지만은 뭐 약간 그 9월 날씨가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조금 따뜻하다 못해서 더 덥기까지 했거든요. 더웠어요. 예. 심지어 10월 초까지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막 사람들이 막 10월인데 막 반팔 입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요. 뭐 사실 3분기부터는 곰이 겨울잠 준비를 하듯이 사람들이 월통 준비를 하면서 생기는 매출이 있는데 이게 좀처럼 안 생기니까 백화점이 전반적으로 고생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보다 30% 넘게 빠지고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 영업이익과 신세계백화점 영업이익도 15% 넘게 감소했습니다. 비싼 코트나 덕다운이 안 팔리니까 매출이 줄었었다. 그래서 찬바람과 함께 백화점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까? 예, 롯데백화점 겨울 정기 세일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상당 늘었고요. 올 겨울 최대 유행 아이템인 쇼패딩 등이 인기를 끌며 아웃도어가 45%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백화점 입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현대백화점 신세계도 최근 진행한 할인 행사에서 패션 상품 호조로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뛰었고요. 아무래도 3분기까지 지갑을 닫았던 고객들이 이제 아우터를 슬슬 살펴보기 시작하는 영향도 있겠죠. 백화점들은 추워진 날씨에 노를 아주 급하게 저으며 뭐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을 뭐 거의 지상 최대 쇼 수준으로 펼치는 뭐 상황입니다. 뭐 반면에 편의점 업계에선 너무 추운 겨울은 반기지 않는데요. 그건 왜 그래요? 네, 이 편의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리에 돌아다니는 손님들이 잠깐 들러서 일으키는 매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은 추운 날씨에도 일부러 이제 차 타고 방문하는 고객이 많다면은 뭐 편의점은 그런 고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냥 어차피 뭐 회사 가는 김에 아니면 그 친구랑 놀러 가는 김에 들러가지고 뭐 군고구마도 사 먹고 오뎅도 사 먹어야 되는데 뭐 너무 추우면은 그냥 다음에 보자 하고 이제 안 봐버리고 안 나가버리니까 이 편의점은 매출이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뭐 그래서 그룹 내에 백화점과 편의점을 모두 갖춘 롯데쇼핑과 GS 리테일 같은 업체는 마치 남학신 파는 자식과 집신 파는 자식을 동시에 둔 엄마처럼 날씨에 따라서 걱정하는 자식이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뭐 바꿔서 생각하면 날씨에 따라서 신나는 어린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양수겸장이네요. 자, 그래서 요즘에 얼어 죽어도 쇼패딩 요런 트렌드가 온다고 저희가 잠깐 전했었는데 요거 이제 좀 갔어요. 어떻습니까? 예, 뭐 일단 영화 먼저 살펴보시면요. 뭐 겨울왕국 2에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 엘사가 너무 추워서 꽁꽁 얼어버리는 장면인데요. 이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엘사조차도 강추위에는 뭐 장사가 아닌 것입니다. 뭐 한동안 뭐 얼죽숏이라는 쇼패딩 트렌드가 패션 업계를 이끌었는데요. 뭐 한 일주일 전에는 막 이른 한파에 롱패딩 판매량이 다시 늘어났다는 이런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뭐 마치 날씨가 뭐 너희가 얼죽숏을 외칠 수 있었던 건 아직 충분히 춥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뭐 일가를 하는 듯했습니다. 그렇죠. 시렵거든요. 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11월 말부터 12월 3일까지 열흘간 롱패딩 매출이 직전 열흘보다 2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쇼핑몰 카테고리 상위권에서 롱패딩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요. 과연 이처럼 조금 뭐 작년 대비해서 조금 네. 추워지고 뭐 이런 날씨가 뭐 얼주가 트렌드 그러니까 얼죽 쇼 트렌드에서 얼주가 트렌드까지 또 바꿀 수 있을지도 주목을 하게 됩니다. 뭐 아직까지 젊은이들은 네네. 제가 최근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탐방한 결과 얼죽숏의 얼주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짧은 패딩 입고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는데 견딜만한 체력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요새도 사실은 그 한겨울에는 따뜻한 게 잘 팔릴 법도 한데 안 그렇다면서요?
예, 뭐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은 뭐 작년 11월부터 4개월간 아이스 음료 비중이 60%를 넘으며 추위가 절정인 1월에도 57%나 된 것으로 오. 나타났습니다. 네. 얼주가를 외치는 사람들은 서로 여기서 꺾이면 안 돼. 뭐 이렇게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 뭐 격려까지 하고 그래야 예, 되는 뭔가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있는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과연 알을 들고 다닐 수 있는 한계 온도는 몇 도인지 주목이 됩니다. 자, 박찬경의 픽은 몇 도까지 가능하다. 저는 사실은 영하 한 10도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했는데 주저하는 것 같은데. 가능했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올해부터 갑자기 따뜻한 커피가 네. 땡기는 거예요. 아, 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추울 때 우리 박찬경 기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소장님은요? 전 내려놓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시군요. 추울 땐 따뜻한 거 이게 마셔야죠. 나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저는 모든 상황에 최적의 수능을 한다. 네. 요런 주의입니다. 자, 영화는 재밌어요. 그래서 예, 봉준호 감독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뮤지컬 영화는 좀 몰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배우들이 막 짠짠짠짠 뭐 노래하는 이런 전환이 좀 민망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있어요. 예. 약간. 네. 근데 이런 면에서 겨울왕국 2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엘사가 과거를 회상하다가 1편에서 자기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떠올리고는 막 부끄러워서 막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 오, 모습입니다. 손발이 오글오글. 예, 이것은 이 영화의 제작자들이 뮤지컬 영화를 그저 잘 연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뮤지컬 영화로서 겨울왕국이 관객에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는지까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자기 객관화가 작품 내 곳곳에서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디즈니 영화나 아동용 애니메이션들이 만들어왔던 인식에 도전하고 반성하는 듯한 요소도 보이고요. 근데 또 그게 기계적으로 PC주의를 따라간다는 인상보다는 해당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게 느껴지게 만드니까 이토록 큰 사랑을 받는 듯합니다. 뭐 어른만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아직 안 본 자녀나 조카가 있다면 같이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또 자녀분이 이 영화에 너무 몰입해서 주말에 레디고 뭐 100번 부르다가 출근했다 뭐 이런 후기들도 있으니까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작용으로 요거 보고서 이제 월요일 날 어린이집 갈 때 엘사 드레스를 입겠다. 암만 추워도 나는 이 드레스 입고야 만다.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딜을 하는 거죠. 패딩을 걸쳐야 한다. 패딩 안 된다. 드레스 안 보인다.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진짜 재밌었어요. 박찬영 기자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여름에만 드실 것 같은 우리 매일경제 박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